저는 레이저 랩탑 처음 만져봤는데 괜히 만졌습니다. 차갑게 깎아낸 금속 질감에 과하지 않은 블랙의 깊이감, 엣지 있는 디자인이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레이저 블레이드 16. 이거 대여받은 건데 구매하고 싶어졌어요. 안녕하세요, 니테크입니다. 각 분야마다 정교한 만듦새와 치밀한 계산으로 설계된 명품급 제품들이 있죠. 랩탑에도 명품이 있다면 레이저 블레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맥북 옆에 두고 1대1로 디자인 비교를 하면 만듦새나 감성에서 대부분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레이저는 취향 차인데?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짜임새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단순히 CNC 마감에 의한 차가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디테일이 상당히 고급스러운데요. 각진 모서리 부분 끝에 부드러움 한 방울을 넣으면서 정돈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가졌고, 열고 닫는 느낌, 타건감, 손에 쥐는 느낌까지도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유욕을 만들어내는 이유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제품은 16인치 제품인데요. 두께가 우선 상당히 얇습니다. 스펙상 14.99mm인데요. 만약 이 제품이 사무용 랩탑이다 라고 하면 얇다고 할 수 없지만 외장 그래픽까지 탑재하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상당히 슬림한 거예요. 무게는 2.1kg인데요. 역시 16인치 게이밍 랩탑 포지션을 생각한다면 가벼운 축에 속합니다. CNC 절삭을 통한 마감을 해서 금속의 감성이 느껴지는데요. 블랙 컬러 구현을 고급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촉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훨씬 부드러운데 착 감기는 질감이라서 손에 쥐고 움직일 때도 기분 좋은 감촉을 느낄 수 있어요. 상판을 덮어두고 보면 비대칭 없이 딱 떨어지는 디자인이죠. 게이밍 랩탑은 공간 활용을 위해서 한쪽을 비대칭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벨 16은 듀얼 팬에 대형 베이퍼 챔버, 외장 그래픽까지 탑재했지만 균형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단자 구성을 보면 여기서도 밸런스를 신경 썼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왼쪽부터 보시면 전원 단자 타입 A 2개, 타입 C 1개, 이어폰 단자 1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풀사이즈 HDMI 1개, 타입 A 1개, 타입 C 1개, SD카드 슬롯 1개, 켄싱턴 락 1개 있습니다. 포트 구성이 상당히 다양한데 균형 감각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타입 A, 타입 C를 양쪽 모두에 배치했는데요. 이렇게 양쪽에 같은 포트를 배치하는 게 은근히 설계적으로도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맥북만 보더라도 에어라인은 대부분 타입 C 단자가 한쪽에 배치되어 있는데 프로는 양쪽에 있거든요. 랩탑은 전용 단자를 통해서 충전을 하기도 하지만 외부에서는 PD 충전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C 단자가 양쪽에 있는 거는 실사용에서 굉장히 편리한 요소입니다. 요즘은 타입 A 단자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데 레벨 16에는 단자가 무려 3개나 들어있거든요. 아마도 게이밍 관련 액세서리들은 아직 타입 A 단자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쿨링 패드도 타입 A로 연결이 됩니다. 이 제품도 잠시 후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스펙을 보면 AMD Ryzen AI 365를 탑재했고요. GPU는 NVIDIA RTX 5070을 넣어줬습니다. 옵션에 따라서 370HX 모델과 5070 Ti, 5080, 5090까지 고를 수 있고 SSD도 1TB, 2TB 옵션이 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프로를 사고 싶지만 가격이 2배 이상 뛰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5070 혹은 5070 Ti 정도만 고르시더라도 현존하는 게임 그리고 그래픽 작업들이 무리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특수 목적이 아니라면 이 정도 사양 고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혹시나 파워풀하게 돌리셔야 하는 분들께서는 5080 옵션을 고르시고요. 램도 64기가로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벤치마크도 몇 가지 돌려봤습니다. 일반 모드와 성능 모드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기본 성능 자체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PD 충전기를 활용하더라도 무난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블레이드 16을 사용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디스플레이입니다. 요즘 깡 성능 좋고 스펙적인 구성 좋은 랩탑이 꽤 보이는데요. 이런 제품들은 디스플레이를 보면 아쉬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색감과 밝기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레벨 16은 800니트 OLED를 탑재했습니다. 실제로 눈이 정말 시원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스펙상 1000니트를 넘는 OLED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 피크 밝기를 표시하기 때문에 일상 패턴에서 어느 정도 밝기로 유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정말 밝고 색감도 뛰어났어요. 베젤도 얇은 편이고 블랙 테두리가 일체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16인치면 비대칭 구조로 넘버키를 넣어줄 수 있는 공간인데 레벨 16은 대칭의 미학을 살려서 텐키리스 베어를 선택했습니다. 게이밍 랩탑이라는 태생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게 맞지 않나 싶었고요. 실제 사용을 해보니 간격도 넓은 편이고 타건감이 훌륭해서 사용하기 좋았습니다. 다만 방향키 배치와 전원키의 위치는 약간 아쉬웠는데요. 특히 방향키는 적응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레이저 감성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 백라이트가 투과되는 영역을 보면 정확하게 문자만 통과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측면, 하단, 상단 모두 꽉 막혀서 빗샘 없이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치밀한 계산에 의해서 디자인된 요소라고 생각해요. 이런 디테일을 놓치면 이제 일반적인 기준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합판 우측 끝에 보면 작은 인디케이터가 있어서 상태를 볼 수도 있습니다. 대기 상태로 덮어두면 불빛이 고급스럽게 점등되는데 깨알 같은 부분까지 신경 써줬어요. 실제 사용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면 스팀 게임 실행 시 AAA 게임들도 무리 없이 즐길 수 있었고요. 크리에이터 랩탑으로 사용하기에도 좋았는데요. 포토샵 일러스트를 구동하더라도 충분히 쾌적하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게이밍 랩탑 카테고리에 있지만 어찌 보면 게임이 가능한 맥북 같다라는 느낌도 받았어요. 랩탑 쿨링 패드도 잠깐 보여드리면 적응형 스마트 쿨링이 가능한 제품으로 블레이드 16과 연결하면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140mm 대형 팬이 장착되어 있고 합판을 바꿔가면서 14인치부터 18인치까지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라 범용성도 좋습니다. 고사양 작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발열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나실 수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허브로 확장해서 사용도 가능하고요. 측면 버튼으로 펜 속도와 RGB 세팅도 바꿀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쿨러와 레벨 16 간의 디자인 일체감이 높다는 부분에서 한 번쯤 욕심내 보셔도 좋은 제품입니다. 오늘은 레이저 감성이 가득한 블레이드 16과 쿨링 패드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직접 만져보니까 왜 레이저 제품들이 비싼 가격에도 인기를 얻고 있는지 알 수 있었고요. 단순한 게이밍 랩탑이 아닌 섬세한 엔지니어링이 들어간 랩탑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PC 부품값을 시가로 파는 곳도 생겼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비쌌던 브랜드 랩탑이 오히려 가성비가 되기도 하니까요. 구매 결정하실 때 레이저 블레이드 16도 한번 후보에 넣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